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소식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번 시즌의 선수들의 활약을 조명하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들을 뽑았는데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전문가로 나온 네빌 그리고 캐러거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고 동의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았는데 맨시티의 후벤 디아스, 맨유의 룩쇼, 페르난데스, 그리고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포든, 그리고 케인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들이 눈에 띄는데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남아있는 공격수 자리에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는 픽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흥민 선수를 뽑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의외의 인물을 뽑았는데요. 과연 손흥민의 경쟁자는 누구였고 각 전문가들이 왜 손흥민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제이미 캐러거의 선택에는 마르티네즈 골키퍼, 쿠팔, 스톤스, 캉테 그리고 손흥민이 빈칸을 채우며 이번 시즌 최고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이미 캐러거는 손흥민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손흥민을 골랐습니다. 저는 살라도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더하면 손흥민이 더 많은 공헌을 했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차지도 않고 팀에서는 케인이 페널티킥을 차는 반면 살라는 페널티킥까지 더해서 그 정도 골을 넣었죠. 그리고 솔직히 손흥민과 케인은 그야말로 수비적인 팀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활약은 더 인상적입니다. 캐러건은 확실히 이번 시즌에 케인과 손흥민의 활약이 인상 깊었는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기록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수비적인 전술의 무리뉴 감독과 케인, 손흥민이 함께한다고 했을 때 여론은 손흥민과 케인의 공격적 재능이 희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시즌 케인은 리그 1위의 공격 포인트, 게다가 손흥민은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면서 이번 시즌 22골뿐 아니라 토트넘 구단 최초로 리그 10을 2시즌 연속 기록하기도 했죠. 캐러건은 아무래도 손흥민의 자리에 살라를 두고 고민을 했던 것 같지만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보여준 골과 도움, 이 양면에서 보인 훌륭한 활약이 캐러거의 선정 요인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러거의 선정에 대해 게리 네빌은 이해한다면서도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면이 아쉽다고 평했습니다. 저도 통계를 확인해 보긴 했습니다만 최근 2개월 특히 카라바오컵 결승에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손흥민은 사실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선 안 됐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고 귀한 재능이지만 저는 그를 마지막 순간에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리 네빌은 빈칸을 맨디, 카일 워커, 맥과이어, 귄도간, 래쉬포드로 채워 넣었는데요. 네빌은 카일 워커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비수라고 평했고 맥과이어의 경우 맨유뿐 아니라 영국 국가대표에도 중요한 자원이라면서 자신이 맨유 출신이라 맥과이어를 뽑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원에는 귄도간을 뽑았는데 맨시티가 이번 겨울 페이스를 끌어올리던 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이며 맨시티 최다 득점자이기도 하죠. 캐러건은 캉테를 왜 안 골랐냐면서 데브라이너와 페르난데스의 역할이랑 너무 겹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고 게리 네빌은 우리가 또 싸운다며 당황했습니다.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를 뽑는다고 밸런스를 고려하고 뽑는 건 아니라면서 굳이 밸런스를 맞춰서 베스트 11을 뽑을 필요가 있냐는 네빌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었던 픽은 바로 래쉬포드였습니다. 게리 네빌은 래쉬포드를 생각하면 경기장에 오르지 못할 때도 노력했고 그가 부상당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좋은 폼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이미 캐러거가 코웃음을 쳤는데요. 게리 네빌은 그 반응이 거슬렸는지 자신이 래쉬포드의 경기장 밖 모습까지 이야기한 것은 감정적이었을 수도 있다며 자신 역시 손흥민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래쉬포드가 더 낫다고 평했습니다. 캐러거가 코웃음을 칠만도 한 이유는 물론 래쉬포드의 10골, 9도움 기록도 있지만 네빌이 경기장 밖에서 노력한 래쉬포드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손흥민 선수 역시 팀의 하반기에 힘들 때 경기장 밖에서 한 노력이라도 봐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전문가로서 베스트 11을 뽑는 상황에 게리 네빌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네빌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경 쓰였는지 약간 감정적이었다라고 인정하긴 했습니다. 이 장면도 지켜보는 축구 팬들의 비웃음을 자아낸 장면이긴 하지만 말이죠. 캐러건은 자신의 팀과 네빌의 팀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고 물어봤는데 네빌은 당연히 자신의 팀이 이긴다고 말했고 캐러건은 왜 그러냐고 되물었습니다. 네빌은 그냥 그렇다, 그냥 이긴다 라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러건은 다시 한번 네빌의 반응을 웃어넘기며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해외 팬들의 반응도 어이없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리 약간의 감정적인 네빌. 래시포드를 손흥민 대신 골랐어? 오늘 밤 웃음 벨은 이거네. 래시포드랑 포든을 뽑았는데 손흥민이 없어? 영국 선수 편애하는 정도가 선을 넘었네. 게리, 너 팀에 동의할 수가 없다. 래시포드라니. 네빌이 충격을 먹이네. 래시포드? 맥과이어? 살라 20골 4도움, 손흥민 17골에 10도움. 이 두 명이 영국인이었으면 만장일치였을 거야. 네빌이 손흥민 카라바오컵에서 실망스러웠다는데 케인이 카라바오컵에서 뭐했지? 손흥민이 빅식스 상대로 더 많은 골을 넣었는데. 래시포드가 살라와 손흥민보다 우위라. 게리 네빌, 재밌는 농담이구만.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토트넘은 분명 아쉬운 시즌 말미를 보냈고 손흥민 역시 시즌 전반기보다는 아쉬운 후반기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역시 방송도 시상식이 가까울 무렵에 가장 큰 활약을 한 사람이 주목받듯이 스포츠계에서도 이번 시즌의 선수를 고를 때 최근의 폼이 고려될 수 있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래시포드가 최근의 폼이 그래서 정말 대단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기 민망한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 맨유에서 래시포드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인상적이며 사실상 맨유에서는 해당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필요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이 상황에 맨유는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 카바니와 재계약을 맺었고 게리 네빌은 다음 해 맨유야말로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나 홀란드를 노린다면 카바니의 재계약이 애매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케인이나 홀란드를 노리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반면 손흥민 선수 역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케인과 손흥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맨유와 레스터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4위 진입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맨유의 승리를 기대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레스터가 남아있는 3개의 리그 경기 중 1승도 못 거둘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상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를 향한 여정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 가운데 과연 전문가들에게 모두 인정받는 손흥민과 케인은 앞으로 남은 경기들의 자신들의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능력에 걸맞는 팀으로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되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